네, 안녕하십니까. 이진 CNS 박동훈입니다. 비엔캣 캐피탈 RPA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저는 40년 정도 은행의 IT 분야에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번에 비엔캣 캐피탈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평소 RPA 구축이나 운영에 관심이 많았는데 RPA가 무한한 가능성이 보입니다만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라고 과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덤벼드는 결과 사실은 부딪혀 보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제가 구축한 시스템은 이런 문제점들이 다 해결됐는가, 이거를 되돌아봤을 때 아직 의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이번 발표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그래도 제가 비엔캣 캐피탈 프로젝트에서 좌충우돌 하면서 겪었고 고민했던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면 RPA 발전에 미래에나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발표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앞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RPA나 이런 데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고, 기능 요소나 어떤 앞으로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 생각하고, 저는 RPA를 엔진이나 그런 상관없이 정책하고 RPA를 도입하는 회사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운영 방안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목차는 비엔캣 캐피탈 RPA 구축 사례를 잠시 소개드리고, RPA를 성공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했던 사례들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까 제가 처음에 RPA 모습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덤벼들게 됐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기가 됐던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한 실패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걸 그러면 회피하려면 어떤 전략을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 전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이전 세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RPA를 관리를 하려면 관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제 시스템의 역할이랄지, 이 관제 시스템이 가져야 될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비엔캣 캐피탈 RPA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구축 목표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하고 업무 혁신을 이루는 그런 거를 목표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RPA가 최종 목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RPA는 그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어떤 일부 도구로서 RPA를 도입하게 됐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어프로치 전략과는 이 부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RPA 부분은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결과의 방법의 일부분인 RPA 적용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RP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혁신하고 다른 대응 개발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외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과 RPA를 도입해서 자동화하는 부분을 병행했었다. 그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 명확했다. 통합 디지털화해서 자동화하겠다는 게 목표였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구축 개요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시범 업무를 6개 업무에 걸쳐서 시범 업무를 실시를 했고 적용을 POC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로트 업무로 적용을 해서 시행했죠. 그러고 나서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업무를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확대 적용을 했고, 지금까지 실행 중인 업무는 32개 업무, 그 다음에 투입된 로봇은 현재 운영으로 6대, 개발용과 예비용 합해서 통합 9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저희 국내 회사인 3핸드 RPA라는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운영 효율화를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구축 절차는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른데, 보통 구축 절차를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파일럿이나 POC나 하고 나서 시범 업무를 하고 과제를 발굴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요.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 조사를 좀 했었죠. 다른 은행이나 비슷한 금융기관의 사례들을 먼저 조사를 해서 좀 불합리한 점들을 좀 도출을 해서 아까 좀 이따가 실패 사례나 이런 부분에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업무 혁신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RPA를 도입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업무 혁신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추진 목표를 세우고 IT 시스템하고 프로세스 개선을 병행해서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RPA가 꼭 필요한 업무, 이거는 RPA가 적합한 업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골라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형태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파일럿 업무를 개발을 할 때 이제 RPA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내재화하고 추가 업무 발굴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사용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사적 공유를 통해서 RPA에 적합한 아니면은 앞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될 개선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된 추가 업무들을 가지고 본 사업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구축 운영 조직은 방금처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RPA를 도입이 목표가 돼가지고 우리는 RPA 도입 추진 조직을 구성을 하고 업무를 수집을 해서 발굴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IT 쪽에서 한 5줄만 고쳐주면 될 것도 업무 한 개라고 등록을 합니다. 또 그래 놓고 그게 몇 시간을 단축했느니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업무 자체가 없어져도 될, 자동화해버리고 아예 전산 기존 레가시 시스템에서 자동화해버리고 약간 반영만 해주면 될 것도 IT 부서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 없이 RPA에서 개발하면서 그것도 한 건이라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거를 RPA 구축에서 1,000만 원 들었는데 RPA를 써서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을 아꼈다면은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세이브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돈 안 들어도 되는 걸, 2,000만 원을 아낄 수 있어도 되는 걸, 그런 업무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캐피탈 같은 경우는 BNK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전략을 했고, IT 부서와 그 디지털 부서, 그 다음에 현업 부서가 그 유기적인 그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걸 처리하고, IT 부서하고 디지털 부서는 다행히도 같은 본부장님 하에 속해 있는 관계로 상당히 협조적인 체계로 서로 공유하고, 그러니까 RPA를 개발하더라도 IT는 손 안 댈 거야, RPA로 다 하게 해 하는 것보다는 IT에서 약간 대응 개발을 해주면 RPA가 훨씬 효과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RPA로만 처리하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RPA 적용되어 있는 업무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면, 대표적인 거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BNK 캐피탈의 이제 캐피탈 회사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렌터카를 한 25,000여 대 정도 이렇게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렌터카에서
생기는 부수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 고객이 사진을 찍히면 과속 방지 사진, 과속 사진 뭐 이런 단속 사진을 찍히면 그 청구서가 범칙금 고지서가 캐피탈로 옵니다. 차주인 캐피탈로 날아오게 되는데 그 한 건 한 건을 일일이 등기로 이 사람은 실제로 우리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 청구하세요 하는 이의신청서를 등기로 계속 수기로 발송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범칙금 청구서만 해도 하루에 막 이만큼씩 들어옵니다. 그거를 손으로 일일이 그 전산 시스템에서 계약서 다운로드 받고 신분증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 첨부해가지고 인쇄해서 등기 우표로 이렇게 발송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RPA로 이제 해당 사이트에 가서 목록을 받아와서 해당 구청이나 해당 그 경찰서에 이의 신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첨부 파일을 다 첨부해서 발송하는 그런 업무를 RPA로 적용을 했고요. 사고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그 렌트카가 사고가 나는데 그런 사고 접수가 또 인터넷에 접수가 되는 거를 밤새 다운로드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실무자가 출근하면은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고 신청 접수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업무는 사실 이 데이터량이 많고 일일이 메일을 발송해야 되고 막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일 하루 종일 돌아야 될 정도의 업무량이 됩니다. RPA 로봇 한 대가 그런 업무 외에 이제 1, 2분, 10분 이렇게 걸리는 업무들도 많이 있죠. 그런 업무들은 다 이제 한 개의 로봇에 이렇게 뭉쳐서 하도록 해서 좀 효율화를 하겠습니다. 구축 효과는 이게 지금 BNK 캐피탈에서 상부에 보고한 자료인데 이 효과는 오로지 RPA 구축 효과고요. 아까 그렇게 업무 혁신 효과는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PA를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RPA를 실패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제가 분석한 바로 좀 지금까지 RPA에 대한 어떤 장밋빛 이야기만 들으셨는데 조금 RPA 깊은 좀 아픈 곳을 좀 제가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PA를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은 어떤 척도에서 성공을 했다고 판단을 하냐면은 명확하게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했다 이래 생각합니다. RPA로 구현했다 이게 성공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RPA를 적용해서 효과를 봤다 이래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거나 비용 절감이 됐거나 아니면은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거나 확장성을 확보하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빠져 있는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서비스의 영속성, 밤중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직원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어떤 일정한 효과가 명확해야 저는 그 RPA를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BNK 캐피탈 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전에 알고 있던 RPA 사례들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입 완료된 RPA 그 발표하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런 사실들이 정말 다 성공적이었을까 좀 의문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기존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대형 은행에서 근무했었고 그 대형 은행의 시스템 위주로 이렇게 조사도 하고 사전 조사를 했었는데 그랬을 때 은행은요 한 40-50년간을 IT 시스템을 운영을 해오고 자체 노하우가 있고 어떤 그 효과가 있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점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이 하는 일을 RPA로 자동화를 했을 때 1시간을 줄였다 하면은 곱하기 전 직원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 업무 대상이 있으면은 정말 효과 크죠. 근데 RPA를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그런 어떤 망상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40년 동안 IT를 하면서 그런 업무를 놔두지 않았어요.
그럴만한 업무는 전용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 미리 전산화되어 있는 상태이지 그런 업무가 발굴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남아있는 거는 뭐냐? 한두 사람 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뭐 사례 발표도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결산을 뭐 한두 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자원을 투입해서 개발할 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안 했던 개인적인 업무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은행처럼 잘 갖춰져 있고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시스템에서는 방금 그 개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은 시스템 몇 개를 점검해야 되는 그건 시스템 담당자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또 뭐 영업점에 여직원이 출근해가지고 아침에 요거 보고서 뽑아서 지점장한테 줘야 되는 업무랄지 그거는 지점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하는 뭐 어텐디드랄지 뭐 개인화, 개인 업무용 RPA 이런 거에 그게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RPA 요 툴들을 봤을 때 툴이나 이 적용 사례를 봤을 때 그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션을 쭉 오전부터 보니까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컨셉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대형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소규모의 업체인 경우에는 이제 업무의 캐파가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만큼의 캐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량이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 지점 같으면 DM을 발송한다 하면은요 은행 같은 경우 뭐 몇백 개 지점에 있는 데서 카드 청구서를 발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체 독촉을 하는데 문서를 발송을 하는데 지점에서 일일이 안 하거든요. 이미 DM 발송기를 다 사가지고 구축해가지고 봉투, 창봉투에 담아서 저절로 봉투까지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소규모의 기업체들은 사실은 그걸 갖출 만큼의 여력은 안 되는 거고 업무량은 많고 그래서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만 딜레마가 있는 것이 그렇게 중소 형태의 기업체는 또 투자 비용이 많이 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은행처럼 RPA를 도입하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만 몇 억씩 쓸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인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어쨌든 거기에 절충점을 찾아서 지금 한번 구축해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 인프라에 대한 고려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우리 회사의 IT 역량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어떤 규모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조작자나 이런 책임이 굉장히 큰 업무가 대다수인데 이거를 사람이 보고 확인하고 결정하고 결제해서 해서 나중에 돈을 물려내야 되는 이런 업무들이 태반인데 RPA로 적용하기 위한 업무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RPA 추진 부서가 아까처럼 IT하고 전혀 별개인 그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 부서가 올해 이런 세미나만 보고 올해 RPA를 도입해서 금액을 업무를 몇 개를 적용하고 금액을 얼마를 절감하겠습니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걸 MOU 체결을 해서 그 부서의 목표가 돼버립니다. 그럼 IT 부서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추진 부서가 그런 목표를 세워놓게 되면은 이제 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까처럼 한 줄만 고쳐도 해결될 거를 시시합니다. IT에서 혹시 고쳐줄까봐 내 과제가 없어지거든. 그렇게 해서 막 이 업무를 무절제하게 갖다 붙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융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기존 인프라에 대한 고려 부족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접근 방식이 RPA에 대한 어떤 세미나나 매스컴이나 이런 걸 보고 지나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내외적으로 다른 은행은, 다른 회사는 RPA 도입해갖고 이렇게 효과를 봤다는데 너네는 뭐 하고 있어? 이런 압박, 이런 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RPA를 도입하는 게 목적이 되고 부적절한 업무에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고 적용 업무도
몇 개 업무를 적용했다라는 건수 부풀리에 급급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간 갈등 요인이 있습니다. 방금처럼 지금까지 IT는 IT 부서에서 다 개발했었는데 느닷없이 디지털 무슨 추진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RPA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IT 부서에서는 로봇이니까 우리 개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놔놓고 너네 로봇으로 다 돌려 이러고 그냥 방관합니다. 방관하고 이제 또 현업 부서는 방금처럼 실적에 시달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부, 현업 부서는 또 현업 부서라는 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RPA 도입 전에 또는 후에까지도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했던 그 현업 업무 담당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담당자는 RP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방금처럼 방금 세션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동화에 대한 자기 자리 걱정도 되고 이래서 굉장히 그 업무 발굴에 소극적인 이런 상태가 되고 IT 부서와 추진 부서와의 갈등도 내재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역량. 똑같은 툴을 가지고도요. 누가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아까 세션에서도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던데 누가 업무를 어떻게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품질 차이는 천차만별이 됩니다. 개발 인력을 그냥 RPA는 스크립트니까 다른 프로그램 잘 몰라도 되고 뭐 초보 저희도 그런 룰을 범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초보 스크립트 개발 담당자만 투입한 결과로 그런 부분들이 좀 품질이 굉장히 저하되고 속도도 문제가 되는 이런 앞으로 관리, RPA는 특히 사후 관리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RPA를 개발하는 투입 인력이나 PM이나 엔지니어가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프로그램을 똑같은 스크립트를 만들어도 어떻게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 효율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성공 사례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PA 엔진 고유 기능이 개선돼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막 이 업무 저 업무를 하다 보면은 RPA에 지금 이런 엔진에 이런 기능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꾸 개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 개선에 대해서 이제 제품만 납품하고 개발사, 벤더사에서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급적 그거를 대응 개발을 즉시 해줄 수 있는 국내 개발사를 선택을 한 저희 요인은 원래 요인이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RPA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이 이걸 한번 해보죠. 업무가 끝났습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를 완료했어요. 결과를 예를 들어서 메일로 담당자한테 발송을 한다고 칩시다. 사내 메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보낸다고 치죠. 그걸 보내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내 메일에 메일을 보내는 SMTP나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커맨드로 보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사내 메일을 로그인해서 다 들어가서 클릭해서 UI 기반으로 클릭해서 실제로 메시지 발송하듯이 눌러서 메시지를 쳐넣고 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지를 커맨드로 보내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RPA 업체들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하면 유지보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프로그램 누가 개발할 거고 누가 유지보수할 건데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UI 기반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놓게 되면은 그 UI가 버전업 될 때마다 일일이 프로그램 다 스크립트 고쳐줘야 되고요. 속도도 느려지고 거기에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로봇이라는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직원처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메일을 발송하려면 거기 로그인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런 계정을 또 만들어야 되고 패스워드를 관리해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간편하게 예를 들어서 파일을 보낸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게 UI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툴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쓸 때는 UI가 필요합니다. 화면을 열어서 파일을 선택하고 전송하고 누구한테 보낼 건가 선택하고 이런 것들이 화면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자동화를 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FTP 보내면 된다는 거죠. 커맨드로. 그렇게 만드는 게 더 쉽고 운영도 편하고 나중에 고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을 투입하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유지보수 안 된다고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잘 해줄 수 있는 개발자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또 그 업체들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 로봇을 몇 개를 더 갖다 팔 것이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웬만해서는 해달라는 대로 사실은 더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그렇게 시간을 하고 로봇을 많이 소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과도한 로봇을 투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메일이 접수가 되면 메일로 뭔가 신청이 접수가 되면 계속 보고 있다가 메일이 도착하면 바로 처리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치죠. 근데 그 메일이 자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에 한 번만 돌면서 메일 체크하고 그때까지 들어온 거 한 번씩만 돌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언제 메일이 올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돌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패 사례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뭐 사실은 이거 뭐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실패 사례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그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한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목표를 방금처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BNK 캐피탈의 사례에서 추진 방식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혁신을 하고 개선을 하는데 RPA는 보조수단이다. RPA가 주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표를 세워야 무슨 소리냐면은 실적에 대해서 압박을 안 받습니다. 개선 사항을 도출해서 그냥 IT를 고쳐갖고 개선한 것도 개선 실적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개선 실적으로 올리고 같이 인정을 해줘야 무리하게 RPA를 적용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듯이 전사적 관심을 가지고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업 부서에 아까처럼 교육이나 홍보를 충분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단일 지휘 체제 하에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사 실적에 맞는 RPA 제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아까 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는 RPA 툴들도 많지만 그거 사다 놓고 그 기능 거의 못 쓰고 그냥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 어디 가서 다운로드해서 뭐 업로드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사실 그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방금 이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발할 때 과도한 U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투입 인력도 상당히 아까처럼 고급 개발자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방안은 RPA라는 게 저희가 했던 업무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은 외부 사이트와의 어떤 연계에 의한 외부 사이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부 시스템으로 옮기거나 내부 시스템의 데이터를 외부로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외부의 웹페이지하고 외부 인터넷에 접속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외부 인터넷 사이트들이 자꾸 변해요. 기껏 개발해 놓으면 바뀌어가지고 다음날 출근해 보면 안 돼 있고 막 이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과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UI 기반을 하게 되면은 윈도우 7을 썼었는데 전사적으로 윈도우 10을 다 바꿔라 이러니까 UI가 다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해 놓은 거 다 때려 고쳐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엑셀 기반으로 엑셀 모양도 달라지잖아요. 버전이 다르면. 그 기반으로 막 아까 선택하고 막 이렇게 코딩을 해 놓으면 그것도 전부 나중에 대응 개발해야 되고요. 장애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가 발생할 때 처리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현업 담당자가 그거를 즉시 인지해가지고 수작업 처리할 건 수작업 처리하고 내일 할 걸로 미룰 건 미루고 여러 하는 처리 절차. 이 절차가
현업의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모니터링의 관점이 아까도 포탈이니 뭐 쭉 나오는데요. 모니터링이 이렇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통장 5개에 있는 내역을, 거래 내역을 쭉 조회를 해서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는, 인터넷 뱅킹에서 조회를 해서 내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일을 하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든다고 치면 우리는 RPA 엔진 관점에서는 그 작업 한 개 한 겁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 한 개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통장 한 개를 못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그게 실패냐 성공이냐? 거기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어렵고요. 또 그거를 받았어요. 받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RPA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원래 사람이 조회 거래를 5건 해서 업로드를 5번 했으니까 이거는 5건 업무를 효과적으로 바꿔서 5건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야 돼. 5건이 준 거야.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 담당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통장에 거래가 몇 건 일어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관점이 각 담당자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그 보는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관점에 맞는 리포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 포탈이나 방금 관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개발 때부터 이미 그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요. 그래서 맞춤형 관제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아까 포탈도 마찬가지고 RPA 엔진 업체에서 제공하는 포탈이 아니라 그 관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있지만 그거는 방금 제가 최초로 이야기했던 어떤 관점,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관점, 이 관점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방금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던 두 현업과 이쪽의 관점의 모니터링은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엔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스크립트 개발할 때부터 데이터를 축적하게 만들고 그거를 보여주는 포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처리 결과를 현업 담당자와 공유를 하거나 처리 담당자가 어떤 업무를 지시를 할 때 이 업무를 해달라는 이런 것들을 넘겨주는 이런 그 부분들이 필요해서 포탈을 별개로 만들었는데 제가 맞춤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실 이거는 업무별로 요구하는 자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 그 회사에 맞춤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범용 툴로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 엔진이 선택할 때 상당히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나머지 사항들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고 주로 저희가 맞춤형 관제 시스템은 왜 만들었냐면은 그 비행기 캐피탈 기업 같은 경우는 운영 조직이 대부분 대형 은행들은 RPA를 운영하기 위해서 RPA 운영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실제로 그 업무를 현업이 하던 업무를 들고 와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막 사람들 여러 명 앉아 있고요. 개발자도 있고 스크립트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 RPA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IT 부서에서는 기계만 운영하고 디지털 부서에서는 업무 도입 기획만 처리하면서 실제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은 현업 담당자에게 맡기는 이런 모델을 만들다 보니 더더욱 방금 같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관제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래서 추가로 구축을 하게 됐고 RPA를 도입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